안녕하세요. 오닉스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한 성공을 이끄는 남자 정성호입니다.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은 구독을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저의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식산업센터와 관련된 질문 3가지 탑3와 현재의 실물경제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닉스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한 이후 1년이 지났고 또 시공사와의 문제를 계속해서 가지고 있으면서 올 10월부터 팔기 시작했거든요. 분양된 것 말고 시공사가 시행사의 자금줄을 틀어막고 법적 소송을 해오면서 시행사는 꼼짝 못하는 거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협상이 돼서 일부 공사비를 주고 회계적으로 처리가 법적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툼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지식산업센터를 시공하는 시공업체들이 지금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식산업센터와 관련된 질문들도 요즘 많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식산업센터를 아무나 투자할 수 있느냐? 이게 가장 큰 질문일 겁니다. 그래서 지식산업센터는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 개인, 법인, 단체를 상대로 할 수 있고요. 근린생활시설 또는 지원시설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거는 뭐 전문직, 기타 병원, 우리 편의점 같은 일상적인 생활에서 필요한 근린생활시설 업체들이 들어올 수가 있는데 그 이외에 공장이라고 말하는 구아파트형 공장이라고 말하는 지식산업센터는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대출도 되고요. 그 다음에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직장을 다니시는 분 중에는 공기업을 다니시거나 공무원이시거나 아니면 교수님을 하시거나 아니면 기타 말 못할 사정이 있는 직업을 가지고 계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환경오염이나 진동이 많은 소음 같은 업체, 기타 혐오시설이 아닌 업체들은 지식사업센터에 들어오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그거는 민법상 상린관계라고도 통하는데요. 서로 이웃하는 업체에 큰 해를 주지 않으면 기업하시는 분들은 다 개방됐다고 보시면 맞고요. 그러면 일반인이나 기타 여기에 투자와 관련된 분들, 공무원 또는 교수 하시면서 이게 임대사업이 되느냐 안 되느냐 아니면 공기업 이런 분들 아니면 직장 주부들이 할 수 있느냐 이러는 건데 이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업자 등록증을 내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업태와 종목을 넣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거는 책을 통해서 아니면 세미나를 통해서 아니면 이메일을 통해서 얼마든지 알려줄 수 있는데요. 이거는 조금 약간의 편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편법은 아니고요. 정당한 사업 활동을 하면서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은 보통 임대사업은 오픈이 돼 있지만 본인이 직접 사업자 대표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뭐 제3의 인물 또는 와이프, 기타 다른 사람 이름으로 지식산업센터를 투자를 하거든요. 그거는 저는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언젠가는 정년퇴직을 하든가 아니면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공무원이나 준공무원 아니면 뭐 취업을 제안하는 교수나 기타 이런 분들은 가끔 지식산업센터 투자를 되게 두려워하세요. 그리고 이거를 고급 공무원은 자기 재산을 오픈하다 보니까 또 어려워해요. 근데 저는 누구든 경제활동, 즉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실물경제의 주체는 여러분입니다. 특히 주부, 상당한 실물경제 주체라고 생각합니다. 매일 장을 보잖아요. 또 물건값을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아파트, 부동산 투자의 1인자는 저희들은 속칭 아줌마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강남 아줌마. 근데 그분들이 왜 그 많은 지식과 투자에서 성공할 수 있었느냐? 첫째는 위치였을 겁니다. 강남이라는 박정희 대통령 이후에 엄청난, 또는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강남 개발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 정보를, 아니면 모임에서, 여자분들은 모여서 정보 교환이 잘 되고 있잖아요. 남자분들은 열심히 가서 사업을 하거나 직장을 가거나 아니면 뭐 기업체에 소속돼 있거나 뭐 전문직이긴 한데 자기 일을 하기도 바쁜데 부동산이라는 제2의 비즈니스를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실물 경제를 이끌어가는 개인, 기업, 국가 중에 개인에서는 대한민국의 부동산 투자의 1인자는 강남 아줌마라는 속칭이 나올 정도로 상당히 성공 신화가 있었고요. 앞으로도 이런 신화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왜? 정보가 많으니까. 두 번째 질문 중에 많은 거는 창고, 지하 창고를 평당 가격이나 아니면 입주해서 사업체를 할 수 있느냐인데요. 왜 그런 질문이 많으냐면 일반 지식산업센터의 분양 가격이 많이 올라 있고 또 매매 가격도 많이 오르면서 조금 더 갭 투자를 생각하는데 저는 창고가 앞으로도 더 서울의 시내에 또는 경기도 안에 앞으로 더 많이 요구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창고로 그 분양을 한다는 거, 시행업체나 기타 개발하시는 분들은 별로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차 대수 플러스 창고 공간이 많지도 않은 데다가 이게 되게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가산이나 구로를 예를 든다면 아니면 문정, 성수도 되겠지만 창고가 상당히 임대가 좋아요. 근데 저는 임대 목적에 또는 자기 현금 흐름을 좋게 한다면 창고 투자를 통해서 임대 수익을 늘리는 건 좋겠지만 갭 투자로서는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특히 햇빛을 보는 쪽이 항상 부동산 가격은 올라가거든요. 위치라고 말하는데 남동 방향이 제일 좋다고 합니다. 해가 뜨는 방향이니까. 집도 항상 남쪽을 선택하잖아요. 그거는 풍수지리가 있는 2000년, 3000년의 역사니까 이거를 가볍게 여겨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갭과 수익을 동시에 한다면 일반적인 지식산업센터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통은 지금 분양과 관련돼서 포화되지 않았느냐, 이게 지금 투자해도 지식산업센터에 투자해도 되겠느냐 하는데요. 저는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부동산에 관련돼서는 서울에 가까운 지역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역에 가까운 곳에, 그러니까 역세권이겠죠. 세 번째는 하루라도 빨리라고 말씀드립니다. 왜? 투자를 너무 머뭇거리거나 시간이 가면 기회를 자꾸 놓쳐요. 특히 지금처럼 부동산 중에 아파트나 기타 연립, 다세대 이런 대출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지식산업센터는 아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많지도 않고. 또 사업자 등록증을 내야 된다는 어떤 제한 조건이 있는데 제한이 많다는 것들로 필터링이 된다, 걸러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20년 이상 사업을 하면서 지식산업센터를 투자를 꾸준히 해왔고 또 오닉스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면서 느낀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책도 지금 곧 나올 겁니다. 지금 다 준비됐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은 여기 요 내용이 있습니다. 요 내용이 오면 자세히 또 책을 읽어드리면서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분양하시는 분들이 가끔 이제 찾아오시거나 질문 중에 PF가 안 된다 하는데 이거는 PF를 전체적인 정부 정책과 관련돼서 생각해 볼 문제예요. 단순히 시행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말만으로는 안 되고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는 투기와의 전쟁을 하면서
각 금융기관의 인베스트먼트, 즉 투자와 관련된 행위를 많이 제한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식산업센터를 더 짓고 싶어도, 땅을 매입하고 싶어도 PF, 즉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잘 해주지 않는 경향이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그게 거꾸로 뒤집어 생각한다면 기존 건물, 특히 신축한 건물의 값은 아파트도 그러잖아요. 신축한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는 것처럼 지식산업센터도 신축한 건물은 상당히 더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신축한 지식산업센터, 또 서울 가까운, 또는 서울에, 또 역세권 안에, 2호선 안에 자꾸 부동산 투자를 코어에 가깝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문들 중에 이게 투자해도 되냐 하는데, 첫 번째 질문, 어떤 신분, 공기업에 다니시던 공무원 하시던 본인의 은퇴와 관련돼서 이보다 더 좋은 투자는 없다. 그것이 제 결론이고요. 두 번째, 지하 창고보다는 햇빛에 있는 두더지가 아니잖아요. 물론 수익이나 임대수 있겠지만 전략은 햇빛이 잘 보이는 곳, 위치라고 하잖아요. 부동산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도 위치, 목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조건 햇빛이 잘 보이는 곳에 해야 기운이 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식산업센터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저는 앞으로 지식산업센터가 더 지어진다 하더라도 희소 가치가 더 많다는 거죠. 왜? 지금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현상을 보면 중국 상당히 어렵잖아요. 근데 한국은 오히려 오늘 보니까 주식값이 더 올라요. 왜? 한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7번째 왔지만 의료가 잘 돼 있거든요. 근데 산업도 상당히 튼튼합니다. 그러니까 청정 지역이죠. 그리고 대미 수출이나 유럽에 상당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한국의 이미지가. 그래서 저는 좋은 연상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지식산업센터에 적극적으로 투자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